오늘 할 내용은 이항 정리라고 하는 건데 이항 정리 뭐 지금까지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건 경우의 수를 세는 거고요. 갑자기 오늘은 또 이항 정리 이야기를 해요. 단원이 약간 뜯어지긴 하는데 뭐 뒤에 가서 다시 합쳐지긴 할 테니까. 이항 정리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거. a 더하기 b의 n제곱. 여기 이항 정리의 저 2는 정말로 이 숫자 2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개짜리 항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두 개짜리 항의 정리다. 그래서 요 a 더하기 b 더하기로 연결된 게 각각의 항이니까 a랑 b 요 두 개짜리로 이루어져 있는 항의 거듭제곱을 전개하는 거. 그걸 이항 정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a 더하기 b의 제곱 뭔지 알죠? 그냥 전개하는 거야. a 더하기 b의 세제곱 그냥 전개하는 거고요. a 더하기 b의 4제곱 그냥 전개하는 거야. 전개했을 때 얘가 어떤 모양새가 될 거냐라는 걸 이제 알아보자는 건데 아이디어는 뭐냐면 뭐 되게 길게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그 설명을 해보자면 이런 건데 우리 뭐 지난 시간에 조합, 중복조합 이런 거 얘기하면서도 항의 개수 세는 거 해봤지만 이렇게 보는 거지. a 더하기 b의 제곱이라는 건 물론 전개를 해보면 뭐가 되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거 a 더하기 b랑 a 더하기 b를 곱한 거야. 그래서 전개하면 이렇게 하면 a 제곱이고 이렇게 하면 ab예요. 또 이렇게 하면 ba거든. 그것도 바꿔서 그냥 이렇게 쓸 거고요. 그 다음 이렇게 하면 b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래서 얘하고 얘는 같은 녀석이잖아요. 동류항 이렇게 불러요. 정리해보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텐데 그래서 얘를 전개하면 저게 된다는 건 하도 많이 해서 알고 있는데 그럼 저게 a제곱이고 ab가 나오고 b제곱이 나온다는 건 알았는데 요 앞에 오는 숫자들 있죠. 1, 2, 1 요 녀석들을 한번 파악을 해보자는 거야. a제곱이 되는 경우는 괄호 두 개 중에 첫 번째 괄호에서도 a가 나와야 되고 두 번째 괄호에서도 a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고 b제곱도 마찬가지야. 첫 번째 괄호에서 b 나오고 두 번째 괄호에서 b가 나와야지만 요 녀석이 되기 때문에 경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a 곱하기 b라는 녀석이 되는 경우는 첫 번째에서 a 나오고 두 번째에서 b가 나와도 되고 아니면 첫 번째에서 b가 나오고 두 번째에서 a가 나와도 돼. 경우가 두 가지 있기 때문에 요 a, b 앞에 개수가 2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a 더하기 b의 세제곱이라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결론만 빨리 써보면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 b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우리가 그냥 곱셈 공식이니까 외우자 그래서 달달달달 외웠을 텐데 그럼 얘가 1이고 얘가 1이고 요 사이에 껴있는 게 왜 3이 되는지를 다시 생각을 해보자면 a 더하기 b의 세제곱이라는 건 a 더하기 b가 총 3개 있는 거고요. 이 각각의 괄호에서 a나 b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건데 얘는 여기도 a, 여기도 a, 여기도 a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경우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a 제곱 b라는 건 이거 3개 중에 2개는 a가 나오고 하나는 b가 나온다 그런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a 나오고 얘가 b 나오든가 요렇게 a가 나오고 얘가 b 나오든가 요렇게 a 나오고 얘가 b 나오든가 이렇게 경우가 3가지 있기 때문에 이 앞에 3이 붙는다라는 소리야. 마찬가지로 a, b 제곱 앞에 3이 오는 이유는 괄호가 3개 있어. 이 3개 중에 하나는 a가 나오고 2개는 b가 나온다라는 거야. 그럼 이 앞에 개수는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이 괄호 3개 중에 b가 2번 나왔지. 이 괄호 3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냐면 3c2고요. 그래서 3c2가지 경우만큼 a, b제곱이라는 녀석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일반화 시켜서 결론을 내보자면 이런 건데 a 더하기 b의 n제곱 n은 당연히 자연수예요. 몇 제곱 될지 모르지만 요 녀석은 차수가 제일 큰 녀석은 a의 n제곱일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a가 하나 줄어들고 b가 하나 늘어날 거야. 그 다음 건 또 a가 하나 줄어들고 b가 하나 더 늘어날 거고요. a가 하나 또 줄어들고 b가 하나 늘어날 거야. 해서 제일 마지막에 오는 건 b만 왕창 다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 앞에 붙어있는 개수들을 살펴보면 얘는 1이겠지. 왜냐하면
A 더하기 B가 N개 있는데 전부 다 1만 나와야 돼요. A만 나와야 돼요. 그 경우 하나밖에 없어요. 얘는 이 앞에 개수로 누가 올 거냐면 A 더하기 B라는 괄호가 N개 있는데 이 N개의 괄호 중에 딱 하나만 B 나오고 나머지는 다 N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서로 다른 N개의 괄호 중에 한 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만큼이 얘가 나오는 경우의 수예요. 이 괄호 N개 중에 한 놈만 B가 나올 거기 때문에 하나를 고르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면 그게 요 녀석의 개수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는요. 괄호 N개 있는데 B가 2개 나오고 나머지가 얘 나오는 거니까 우린 뭐 하면 된다. 이 서로 다른 N개의 괄호 중에 2개를 골라서 그 녀석이 B라고 치고 나머지는 다 A가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라고요. 그럼 얘도 대충 이해가 되죠? N개 중에 3개를 골라서 B가 3개, 나머지는 다 A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맨 앞에 있는 얘도 1이라는 거 알긴 알았는데 그 1을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다? N개 중에 빵개 고르는 거야. B는 안 뽑을 거거든요. 제일 마지막에도 N개 중에 N개 고르는 거야. 그래서 A는 하나도 안 나오고 B만 N개 나온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 써 있는 앞에 NC0, NC1, NC2, NC3, NCN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항계수라고 불러요. 이항계수. 이항 정리에서 나오는 계수들. 그래서 이항계수라고 부르고요. 책에는 보시면 그 괄호 2번째 나오는 게 밑에 부분에 그게 이항계수라고 써 있죠. 그래서 요 녀석이 이항 정리에서 나오는 계수인데 중간에 이게 n에다가는 이제 0에서부터 아무 숫자나 자연수, 정수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중간 어딘가에 있는 숫자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n개 중에 r개를 골라서 b라는 녀석이 r개 나오고 a라는 녀석이 n-r개 나와요. 그런 이야기거든요. 요 r 자리에 0 집어넣으면 첫 번째 거고요. 1 집어넣으면 두 번째 거고 2 집어넣으면 얘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r 자리에다 n을 집어넣으면 얘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 녀석을 요 이항 정리의 일반항이다 이렇게 불러요. 중간에 껴있는 녀석. 그래서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겠지만 얘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시그마 r이 0에서부터 n까지 NCR에 A의 n-r제곱 B의 r제곱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일반항이랑 시그마를 이용해서 이항 정리를 나타낼 수도 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은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우리가 이제 처음 배우는 거니까 그냥 A 더하기 B의 n제곱 이렇게 말했지만 좀 복잡하게 생긴 거 뭐 예를 들어서 2x 더하기 1의 5제곱이야. x 세제곱의 개수 구해보세요. 이런 거 할 때 나오거든요. 전개해보면 되는데 저걸 다 전개해서 x 세제곱을 찾는 건 귀찮잖아요. 이 녀석의 x 세제곱의 개수 구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이 2x 더하기 1의 5제곱 2x 더하기 1이란 녀석의 전개식에서 x 세제곱이 언제 나오는지 일반항을 이용해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n이 5란 이야기니까 이 녀석의 일반항은 5 C R에 2x의 r제곱 1에 5-r제곱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되죠. 참고로 얘를 r 주고 이걸 5-r이라고 해도 상관없는데 지수 아무렇게나 주셔도 된다고요. 조절만 하시면 되니까. 좀 복잡하게 생긴 녀석한테 간단한 지수를 주는 게 산수할 때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이게 2x 더하기 1이지만 1 더하기 2x라고 해도 똑같잖아. 어차피.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치면 여기서 5CR은 숫자고요. 2의 r제곱도 숫자고요. 1의 5-r제곱도 숫자인데 얘는 1이니까 이제 안 쓸 거고 그 다음에 나온 게 x의 r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래서 xr제곱의 개수가 요 녀석이다 그런 소리거든. 근데 나는 지금 뭐 찾고 있다고? x세제곱의 개수를 찾고 있다고. 그 말은 무슨 얘기야? r이 3이었으면 좋겠다 그 소리고요. r이 3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건 5C3의
2의 세제곱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럼 저것만 계산해 보면 5C3이면 5C2랑 똑같은 거니까 10이고요. 2의 세제곱이면 8입니다. 그래서 전개를 해보면 80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렇게 무섭게 생긴 녀석의 x 세제곱의 개수는 80이다. 이렇게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항계수의 이항 정리의 일반항을 쓰는 아주 첫 번째 기초적인 녀석이 뭐냐면 딱 이 전개식에서의 개수. 몇 차식의 개수 찾으세요 할 때 저렇게 생긴 녀석을 써먹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옆에 있는 거 예제 하나만 더 풀어보자면 x제곱 더하기 x분의 a의 5제곱의 전개식에서 x7제곱의 개수는 20이고 x의 개수는 b래요. a랑 b를 찾아보세요 라는 말입니다. 저거 있어? 없어? 순뚜껑? 네. 조금 복잡하게 생겼는데 얘도 더하기로 연결된 항 두 개가 있는 거고요. 이거의 5제곱이거든. 그럼 일단 뭐부터 할 거냐면 요 녀석의 일반항이라는 거부터 찾아볼 거예요. 총 5제곱 하는 거니까 5개 중에 r개를 골라서 x제곱이 5-r개 x분의 a가 r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총 5제곱이기 때문에 괄호가 5개 있으니까 그 5개 괄호 중에 r개는 얘가 나오고 나머지는 x제곱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요. 얘네 둘 더해서 5제곱 하는 거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숫자는 숫자끼리 또 x는 x끼리 모아서 따로 계산을 해보면 5cr은 숫자고요. 이건 x니까 됐고 여기 a의 r제곱 얘도 숫자거든. 요거까지가 아마 개수로 떨어져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x를 보면 요거는 10-2r이야. 거기에 요 녀석 때문에 -r까지 붙어서 10-3r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냥 곱셈 정리, 지수 법칙 가지고 그냥 정리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얘가 일반항인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x7제곱의 개수가 20이다 그랬거든요. x7제곱의 개수라는 건 요 녀석 지수가 7이야 그런 소리니까 r이 1이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야 요거 x7제곱 되니까 r이 1일 때 생각해보면 5c1에 a의 1제곱 곱하기 x의 7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얘가 얼마란 이야기예요? 20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얘가 20이란 이야기는 a가 얼마란 이야기냐면 4구나 이런 이야기 되겠다 그죠? 그럼 a가 4라는 걸 찾았으면 이제 뭐 할 수 있다고? 아예 일반항이 누구인지 딱 고정을 해버릴 수 있다고요. 5 c r에 4의 r제곱 x의 10-3r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 그 다음 뭐 물어봤어? 이제 x의 개수 물어봤어요. x의 개수라는 건 x1차 찾으세요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x1제곱 되려면 10-3r 이라는 녀석이 1이 되게 하면 되는 거니까 r이 3이다 그런 소리가 될 거고 그럼 r이 3일 때 개수는 5, c, 3의 4의 세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개수 되겠죠. 그래서 이것만 계산하시면 될 거고요. 요거는 5c3이니까 역시나 5c랑 똑같아서 10 곱하기 4의 세제곱이면 64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640이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니까 A랑 B랑 둘이 더하세요. 644구나. 이렇게 찾아질 겁니다. 그죠? 요 일반항만 잘 찾아보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조금 헷갈릴 것 같아서 할까 말까 싶은데 그래도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이거 일반항 찾을 때요. OCR에
뒤에 게 알게 나오고 앞에 게 O 마이너스 알게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썼지만 꼭 이렇게 써야 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만약에 내가 일반항 찾을 때 저거랑 다르게 5개 중에 알게를 고를 때 x 제곱을 알게 고른다고 치고 x분의 a를 O 마이너스 알게 고른다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이렇게 하면 얘랑 r이 좀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x7제곱의 개수 찾으려면 얘도 숫자끼리 문자끼리 정리해보면 5cr에다가 a의 O-r제곱 요렇게까지가 숫자고요. 그 다음 문자는 x의 2r에다가 요거까지 하면 마이너스 5 더하기 r이어서 x의 3r 마이너스 5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x7제곱 찾으라고 그랬다고? 그럼 이제 여기 지수에 있는 3r-5가 7이 되면 되는 거니까 r이 4구나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4를 대입해보면 5c4에 a의 1제곱이에요. 얘가 20이다 그 얘기거든. 그럼 이건 5랑 똑같기 때문에 어차피 a가 4라는 건 얘랑 똑같이 찾아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둘 중에 누구를 알게 뽑고 누구를 나머지를 뽑느냐 그건 여러분 마음인데 꼭 정해진 거 아니라고요. 앞에 걸 해도 되고 뒤에 걸 해도 돼요. 그런데 아까 힌트를 줬지만 간단하게 생긴 녀석한테 조금 복잡한 지수를 주고요. 복잡하게 생긴 녀석한테 간단한 지수를 주시는 게 산수할 때 조금 편해요. 조금 아주 크리티컬한 차이는 없어요. 그냥 요만큼 편하다고요. 그래서 그냥 요 정도 요령은 알고 계시면 써먹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밑에 유제도 좀 보시면 비슷하게 생겼는데 첫 번째 유제는 이렇게 생긴 다항식에서 x 4제곱의 개수가 60이래요. 얘도 보면 x 더하기 a의 6제곱이니까 이항 정리하라는 이야기고요. 일반항 찾아서 걔가 4제곱이 되도록 뭐 좀 찾아보시면 되겠죠. 방금 했던 거랑 완전히 똑같은 녀석이고요. 유제 6번은 조금 더 어렵게 생겼죠. 왜냐면 덩어리가 2개거든. 이렇게. 근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면 힌트만 드리자면 요거는 그냥 2x-1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 통째로를 이렇게 전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은 2x에 x 더하기 2의 7제곱 빼기 x 더하기 2의 7제곱이다.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이 상태에서 x 5제곱의 개수 찾으세요거든. 그러면 여기서 뭐 하면 돼? 4차 찾으면 돼. 왜냐면 거기에 x 하나 더 곱한 다음에 2를 곱할 거니까. 얘는 여기서 바로 그냥 x 5제곱의 개수를 찾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5차씩 찾으세요. 5차항의 개수 찾으세요인데 요것만 짧게 전개해보면 여기서 4차항의 개수에다가 2배 하시면 되고 여기서 5차항의 개수 바로 찾으시면 되고 그 둘 연산해서 답을 찾아내면 된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여러 개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다. 라는 말이고 우리 책에는 그러면요. 수능 강에는 없는데 RPM에 보시면 하는 김에 이것도 얘기합시다. RPM에 보시면 그 21페이지에 유형 3번이라고 있죠. 131번인데 제가 문제를 써드리자면 x-2의 세제곱이랑 2x 더하기 1의 5제곱 이거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를 찾으세요. 그 얘기예요. 조금 전에 봤던 유제랑 다른 건 뭐냐면 좀 전에 봤던 유제는 앞에 있는 게 그냥 한 덩어리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전개해서 4제곱, 5제곱 찾으면 되는데 이건 그렇게 하자니 얘는 3제곱이고 얘는 5제곱이어서 약간 복잡하게 생겼다는 거야. 근데 어쨌든 이 덩어리와 이 덩어리의 곱을 물어보고 있는 거고 물어보는 게 제곱이니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럼 여기서 상수항이랑 여기서 2차항의 개수 곱한 거 더하기
여기서 1차, 여기서 1차 나오는 거랑 여기서 2차, 여기서 상수항 나오는 거 경우는 얘네들이 전부 다일 거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3차 나왔으면 더 이상 뭘 곱해서 제곱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경우를 다 나누어서 따로 구하는 게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요거를 손으로 이렇게 매번 찾는 건 약간 촌스러운 거라서 그래서 이제 책에서는 어떤 방법을 추천하냐면 앞에 거, 뒤에 거 따로따로 일반항을 찾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걸 따로따로. 그러니까 요 녀석만 먼저 일반항을 생각해 보면 세 개 중에 R개 골라서 X가 3-R개 마이너스 2가 R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마이너스 2 더하기에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요 마이너스 붙여서 가야 됩니다. 요게 첫 번째 있는 녀석의 일반항이고요. 두 번째 있는 녀석은 5제곱이니까 5개 중에 K개를 골라서 2X가 얘를 X라고 할 걸 그랬네. 그냥 하는 김에 똑같이 합시다. 5-K개, 1이 K개 이렇게 생겼다고 보는 거지. 참고로 요거는 R개라고 했고 요건 K라고 했는데 어차피 나중에 곱하기를 할 거라서 여기다 같은 문자 R을 써버리면 섞이거든요. 그리고 따로따로 서로 다른 문자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곱하기로 연결한 게 이제 요 녀석의 일반항이 될 것이고 여기서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따로 정리를 해보면 3CR에 마이너스 2의 R제곱 곱하기 5CK에 2의 5-K제곱 여기까지가 숫자고요. 뭐 1은 1이니까 안 쓰고요. X만 뜯어내보면 여기 X의 3-R 여기 X의 5-K 합쳐서 X의 8-R-K 이렇게 생긴 녀석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두 개가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을 때의 일반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 난 뭘 원한다고? X제곱의 개수를 원한다고. 그럼 어디를 봐야 돼요? 얘를 봐야지. 얘가 2가 되도록 하는 R과 K를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인데 R하고 K는 어차피 0 이상의 숫자들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는 R하고 K를 좀 찾아보시면 되죠. R이 만약에 0이면 K가 6이어야 하는데 K는 6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R이 0이고 K가 6인 경우는 없고요. 그럼 R이 1이면 K는 5면 돼요. 이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여기에 1하고 5 넣는 건 가능해요. R에다 2 집어넣으면 K에 4 넣으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다 2 넣고 여기다 4 넣는 거 괜찮아요? 그 다음 여기에 3 넣고 여기에 3 넣는 거까지 괜찮아요. 여기에 4는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이거 3CR이기 때문에 R에다가 4는 못 넣잖아요. 그래서 결국 가능한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R이 1인 경우, R이 2인 경우, R이 3인 경우에 따라서 각각 숫자를 정해보면 얘는 3C1에 마이너스 2의 1제곱 5C5에 2의 0제곱 이게 첫 번째 거고 두 번째 건 3C2에 마이너스 2의 제곱 5C4에 2의 1제곱 5-4는 1이니까 그 다음에 3C3에 마이너스 2의 세제곱 5C3에 2의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들이 가능한 녀석들이에요. 지금 이렇게 세 개로 나오는데 이 세 개는 제가 맨 처음에 파란색으로 썼던 것처럼 뭐 2차항이랑 상수항 1차항이랑 1차항 상수항이랑 2차항 그거 각각을 구해서 더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제 얘는 좀 식으로 써서 푸시는 게 조금 더 괜찮은 방법이라서 일부러 식을 써봤고요. 그래서 산수는 요것들 해가지고 다 더하시면 나오는 거니까 이런 방법으로 이게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 경우라고 해도 이렇게 따로따로 일반항 찾아서 곱하시면 되고 조심해야 될 건 처음에도 말했지만 요 앞에 개수가 숫자들이 여기는 R이고 여기는 K라고요. 서로 숫자가 다르다는 걸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요거 RPM 나중에 풀 때 나올 거라서 지금 미리 얘기를 했고요.
다시 우리 책으로 돌아가서 수능 특강으로 이항계수의 성질이라는 걸 좀 볼 텐데 외워야 할 공식이 몇 가지 있어요. 근데 그 외우는 방법이 다행히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유도하는 과정이 되게 복잡해 보이고 길어 보이지만 사실은 간단한 녀석이라서 이거 귀찮지만 손으로 다 쓸 거예요. 보시면 어... 1 더하기 x의 n제곱이라는 녀석을 생각해 볼 거예요. 이 녀석의 이항 정리 쭉 전개했을 때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nc0의 x의 0제곱이에요. 뭐 x의 0제곱은 어차피 1이어서 사실 안 써도 되지만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nc1의 x의 1제곱. 지금 제가 여기 앞에는 1의 n-1제곱 이런 거 원래 써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 썼어요. nc2의 1의 n-2제곱 어차피 1이니까 안 쓸 거라고요. x제곱 nc3의 x의 세제곱 등등등 해서 제일 마지막이 누구냐면 ncn의 x의 n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냥 얘 전개하면 그냥 쭉 저렇게 생긴 녀석이 만들어질 텐데 여기다 이제 우리 뭐 할 거냐면 x 자리에다가 1을 한번 대입해 볼 거예요. 그럼 좌변은 1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2의 n제곱 이렇게 생겼고요. 우변은 x 자리에 1을 넣겠다는 건 1의 0제곱, 1의 1제곱, 1의 2제곱, 1의 3제곱, 1의 n제곱이니까 그냥 x가 사라지는 거와 같은 효과가 벌어지겠죠. 어차피 1이니까. 그래서 누가 남을 거냐면 nc0 더하기 nc1 더하기 nc2 더하기 nc3 더하기 등등등 해서 ncn까지 그냥 싸그리 다 순서대로 더한 녀석이 돼요. nc0부터 ncn까지 순서대로 쭈루룩 다 더하시면 그게 누구와 같다? 2의 n제곱과 같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 뭐 3c0 더하기 3c1 더하기 3c2 더하기 3c3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이건 1이고요. 요건 3이고요. 요것도 3이고 요것도 1이거든. 그래서 다 더하면 8인데 이걸 이렇게 계산할 게 아니라 3c0부터 순서대로 3c3까지 다 더하는 거니까 이거 2의 세제곱이구나 이렇게 찾는 거라고요. 그죠? 얘는 얼마다 그래서? 얼마다? 이렇게 생겼다. 5C1부터 5C5까지 순서대로 싹 다 더하는 거니까 2의 5제곱인 것처럼 보이는데 뒤에 빼기는 왜 온 거예요? 맨 앞에 5C0이 없거든요. 그죠? 5C0부터 5C5까지 더하면 2의 5제곱인데 5C0이 없잖아요. 그 5C0은 얼마냐면 1이거든. 그래서 그 1을 우변으로 던지면 빼기 1이 돼야 된다. 그런 소리라고요. 그죠? 꽤 자주 나오는 함정이거든요. 순서대로 다 더하면 2의 n제곱인데 그 맨 앞에 nc0이라는 걸 빼먹고 얼마인지 물어보는 경우 되게 많이 나와요. 너무 뻔한 함정인데 빠지지 말라고 얘기한 거고요. 요건 x에다 1을 집어넣어서 만든 거였다면 이번엔 뭐 넣을 거냐면 x에 마이너스 1을 넣어 볼 거예요. 그럼 좌변은 1에다가 마이너스 1을 더할 거니까 0이네요. 그죠? 0의 n제곱이어서 좌변은 그냥 0이고요. 우변은 x에 마이너스 1을 넣어서 계산해보면 이거는 뭐 마이너스 1의 0제곱이니까 그냥 1이에요. 그래서 요건 nc0이고요. 요건 마이너스 1의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이렇게. 그 다음은 제곱할 거니까 다시 플러스로 바뀌게 될 거고요. 그 다음은 세제곱이니까 다시 마이너스가 돼요. 그 다음은 다시 양수가 되고 그 다음은 음수가 되고 이렇게 계속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오는 건 이제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플러스로 끝날 수도 있고 마이너스로 끝날 수도 있긴 있는데 뭐 끝나는 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중요하지 않아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순서대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NC0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나오는 건 맞는데 위에 거랑 차이는 뭐냐면 얘는 쭉 다 더하는 거고 밑에 건 더했다 뺐다 더했다 뺐다 하는 거라고요. 순서대로 다 더하는 거면 2의 n제곱인데 뿔마가 왔다 갔다 하면 0이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끝나는 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안 중요하다 그랬어요. 뿔마가 왔다 갔다 하면 빵이다 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이제 뭐 하냐면 위에 있는 식 요걸 뭐 1번식이라고 보고요. 요걸 2번식이라고 보면 이제는 1번이랑 2번식을 더해 볼 거예요. 그럼 좌변은 2의 n제곱이랑 0을 더하는 거니까 그냥 2의 n제곱 되겠다. 그죠? 우변은 nc0이 두 개 있어요. nc1은 더하기 빼기니까 사라집니다. 그 다음 nc2도 또 두 개가 있어요. 그 다음 nc3은 사라집니다. 그 다음 nc4도 또 두 개가 있어요. nc5는 없어지겠죠? 제일 마지막이 ncn일지 ncn-1일지는 이 녀석의 부호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누구로 끝나는지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nc0부터 시작해서 한 칸 뛰어 넘어가면서 나오는 거야. nc0 하나 뛰고 넘어서 nc2, nc4, nc6, nc8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나온다는 거고요. 띄엄띄엄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녀석이 어떻게 생겼냐 그 얘기인데 개수들이 어차피 다 2라서 제가 양변 2로 나눌 거거든요. 2로 나누기를 해보시면 좌변은 2의 n-1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우변은 2로 다 나눌 거니까 nc0 더하기 nc2 더하기 nc4 더하기 nc6 등등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띄엄띄엄 더한다. 2의 n제곱의 절반입니다. 2의 n-1제곱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뭐 참고로 이런 것도 아까 했던 거 몇 개 안 되지만 띄엄띄엄 둘이 더하면 얼마예요? 4잖아요. 이거 전체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라고요. 그죠? 그래서 개수들을 쭈루룩 더하는데 순서대로 싹 다 더하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 더해. 한 칸 넘어 하나씩 더하고 있어. 아, 그러면 전체 절반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 이건 나누기 2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거 두 개를 빼서 절반 해보면 빼면 똑같이 2의 n제곱이야. 그거 절반 해보면 2의 n-1제곱이거든요. 빼면 얘네 둘은 없어지고요. 빼면 요거는 플러스로 바뀔 거니까 이거 두 개 되겠죠? 그거 절반 할 거야.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남아요. 이거 둘은 없어지고 이거 두 개 됐다가 또 절반 할 거니까 얘가 돼요. NC4는 부호가 같으니까 없어지고요. NC5는 부호가 다르니까 또 두 개가 남아요. 그거 절반 할 거야. 그래서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얘도 띄엄띄엄 넘어가면서 다 더하는 녀석이고요. 해보면 이것의 값도 전체 절반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거 둘을 더하면 누구 되는 거야? 다시 1번씩 되는 거잖아요. 이거 둘이 빼면 누구 되는 거야? 2번씩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반씩 나누어 갖는다 그런 소리라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총 뭐 이거 세 번째 거는 겹치는 거니까 얘는 됐고 유도하는 과정에서 필요했던 거니까 총 4개 이야기했어요. 순서대로 쭉 다 더하는 거 2의 n제곱. 순서대로 다 나오는데 뿔마인 건 빵이고요. 띄엄띄엄 더하는 건 오른쪽 밑에 있는 숫자가 짝수들만 나오든 홀수들만 나오든 어쨌든 전체 절반이다 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고요. 책에는 요 정도까지밖에 없지만 하나 더 혹시 나올지 몰라서 얘기를 하자면 이젠 저 X자리에 뭘 집어넣을 거냐면 I를 집어넣을 거예요. I가 뭐였냐면 복소수 허수단위 I. X에다가 I라는 걸 집어넣을 텐데 이거 이제 사실은 고3들 할 때나 나오는 거고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얘도 기억은 해둬야 돼서
i를 대입해보면 요거요. 1 더하기 i의 n제곱 되겠다. 그죠? 뭐 나중에 생각할 거고. 오른쪽 거 살펴보면 nc0 더하기 nc1의 i 더하기 nc2의 i 제곱인데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nc2로 바뀌고요. 그 다음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그 다음 i 4제곱은 다시 양수로 바뀌어요. 1로. 그 다음은 nc5의 i 빼기 nc6 빼기 nc7의 i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요 중에 복소수니까 실수 부분이랑 허수 부분을 따로 좀 분리를 해보면 실수 부분은 nc0 빼기 nc2 그 다음 더하기 nc4 그 다음은 빼기 nc6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허수 부분은 nc1 빼기 nc3 더하기 nc5 빼기 nc7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뭘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실수 부분만 보면 띄엄띄엄이야. 하나 건너 하나씩. 그런데 뿔마뿔마예요. 허수 부분도 보시면 NC1, NC3, NC5, NC7 한 칸 넘어 하나씩인데 뿔마 뿔마 이렇게 부호가 왔다 갔다 한다고요. 띄엄띄엄인데 뿔마 뿔마야? 그 말은 1 더하기 i의 거듭제곱 중에 실수 부분 또는 허수 부분을 나타내는 거다라는 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는 건데 10C0 더하기 10C2 더하기 10C4 더하기 10C6 더하기 10C8 더하기 10C10이야. 얘는 계산하면 얼마예요? 2의 10-1제곱이에요. 즉 2의 9제곱이야. 누구 한 거냐면 누가 이거 한 거예요. 한 칸 넘어 하나씩 다 더하는 거. 2의 10제곱의 절반. 2의 9제곱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10C10 빼기 10C2 더하기 10C10이 아니고 10C0 빼기 10C2 더하기 10C4 빼기 10C6 더하기 10C8 빼기 10C10 똑같이 띄엄띄엄인데 뿔마뿔마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얘는 1 더하기 i의 10제곱 의 실수 부분이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셔야 돼요. 얘처럼 간단하게 공식으로 빡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요. 띄엄띄엄인데 뿔마뿔마 그러면 i를 대입해서 1 더하기 i의 거듭제곱 10c 어쩌고 저쩌고니까 10제곱이야. 그거의 실수 부분을 나타내는구나 라는 거고요. 그럼 요 녀석을 먼저 계산해야 되는데 1 더하기 i라는 건 참고로 이거 제곱을 하면 2i라는 순호수가 되거든요. 1의 제곱이랑 i의 제곱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순호수가 돼요. 그래서 1 더하기 i의 10제곱이라는 건 2i의 5제곱이랑 같고요. 2i의 5제곱은 2의 5제곱에 i의 5제곱인데 또 i의 5제곱은 그냥 i랑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1 더하기 i의 10제곱이라는 건 그냥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32i. 그러니까 이거 실수 부분 따지세요인데 이거 계산해보면 그래서 얼마다? 0이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완전히 순허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혹시 나오면 띄엄띄엄인데 뿔마뿔마다 혹시 나오면 i를 대입해서 찾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물론 이 정도만 해도 숫자 뭐 5개, 6개밖에 안 되니까 그냥 손으로 계산해도 되긴 되거든요. 10C0이랑 10C10은 같은 숫자잖아요. 10C2랑 10C8도 같은 숫자고 10C4랑 10C6도 같은 숫자야. 그래서 알아서 다 없어지긴 해요. 근데 이거 이렇게 매번 딱 매칭이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i 집어넣은 것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 우리 책에 없다고 하더라도 혹시 나중에 뭐 내년에 또 볼 수도 있으니까요. 모의고사 같은 거 풀 때 만나면 기억하시라고 요 정도 하고요.
사실은 수학 2까지 하고 나면 미분적분 하고 나면 이걸 조금 더 복잡하게 막 앞에 개수들도 달리고 하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는 아직 안 했으니까 볼 일이 없겠죠. 아직은. 어쨌든 그래서 요 정도까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책에 있는 거 4개에다가 2개 더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2개. 그 정도는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출발은 다 어디다? 1 더하기 x의 n제곱이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순서대로 싹 다 더하면 2의 n제곱. 순서대로 뿔마면 빵이고요. 띄엄띄엄 더하면 전체 절반이에요. 띄엄띄엄 뿔마면 1 더하기 i의 거듭제곱의 실수 부분 또는 허수 부분을 나타내는 거다라는 겁니다. 결론을 말하면 이렇게 짧아요. 이걸 이렇게 써가면서 설명을 해야 좀 이해하기 때문에 썼고요. 요 성질을 이용해서 그림을 하나만 더 설명하고 그리고 예제로 갈게요. 어... 1 더하기 x의 n제곱 이야기를 했는데 1 더하기 x의 1제곱부터 시작해서 1 더하기 x의 제곱, 1 더하기 x의 세제곱, 1 더하기 x의 4제곱 등등등 이렇게 생긴 녀석들의 개수들을 직접 한번 살펴볼 텐데 1 더하기 x의 1제곱 그러면 얘는 그냥 1 더하기 x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수가 1하고 1이야. 그 1을 다 쓰지 말고 이렇게 씁시다. 개수가 1하고 1인데 걔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1시 0이랑 1시 1이다 이렇게 생겼다고 볼 수 있어요. 1 더하기 x의 제곱은 2시 0, 2시 1, 2시 2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1 더하기 2x 더하기 x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요. 이항 개수들만 뽑아서 지금 쓰는 중이에요. 1 더하기 x의 세제곱이면 개수가 어떻게 생겼어? 1, 3, 3, 1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1, 3, 3, 1이 누구였냐면 3시 0, 3시 1, 3시 2, 3시 3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다고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지. 4시 0, 4시 1, 4시 2, 4시 3, 4시 4 이런 식으로 숫자들이 나열이 되거든요. 1 더하기 x 5제곱이면 5시 0부터 5시 5까지이겠죠. 그래서 그런 숫자들을 별로 많지 않으니까 그냥 써보면 얘는 1하고 1이고요. 요거는 1, 2, 1이고 그 다음 건 1, 3, 3, 1이고 그 다음 건 1, 4, 6, 4, 1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계산해보면. 근데 여기서 어떤 규칙이 나오냐면 수학하에서 조합 처음에 할 때 당장 수학하에서는 많이 안 쓰지만 확통 가면 많이 써요. 그러니까 기억해야 돼 라고 했던 공식 중에 하나 누가 있었냐면 n개 중에 r개를 뽑을 건데 나를 주인공으로 해서 내가 뽑히는 경우와 내가 뽑히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하자 그랬거든요. 내가 만약에 뽑혔으면 나 빼고 나머지 애들 중에 한 명 적게 뽑으면 되고요. 내가 안 뽑혔으면 나 빼고 나머지 애들 중에 다시 R명을 뽑으면 돼요. 그러면 이게 나를 포함한 N명 중에 R명을 뽑는 전체 경우가 된다. 그 얘기거든. 그럼 이건 뭐 때문에 나오는 거냐면 자 여기에 1 더하기 x의 n제곱이라는 녀석이 n-1부터 할까요? n-1제곱이 있었다고 치면 n-1시 0, n-1시 1 등등등 해서 중간 어딘가에 n-1시 r-1, n-1시 r 해서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생긴 거 있었을 거고 그 밑에 1 더하기 x의 n제곱이라는 녀석도 n시 0, n시 1 등등등 해서 지금 보시면 아래 첨자가 같은 애들끼리 요 선상에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얘 왼쪽 밑으로 ncr-1 요거 둘 사이에 ncr 요거 바로 옆에는 ncr 더하기 1이겠지? 얘 바로 옆으로 이제 ncn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을 거거든요. 복잡하다 그죠? 계속 똑같은 문자가 막 여러 번 나오니까. 그런데 아까 썼던 요 공식 살펴보면 ncr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고요. n-1c r-1이랑
n-1C r은 어디 있냐면 요 위에 있거든요. 뭐라고 그랬냐면 얘랑 얘랑 둘이 더하면 요 녀석이랑 같은 값이야 라는 소리예요. 이거 둘이 더하면 얘랑 같은 값이에요. 그런 뜻이거든요.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이런 거라고. 이거 둘이 더하면 얘가 되는 게 맞고요. 이거 둘이 더하면 얘가 되는 거 맞죠? 이거 둘이 더해도 얘가 돼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둘이 더하면 얘 되고요. 이렇게 둘이 더하면 얘 되고 이렇게 둘이 더하면 얘가 돼요. 이런 규칙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요. 삼각형 계속해서 만들어봤자 똑같이 위에 거 둘이 더하면 그 사이에 있는 값이 튀어나오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숫자들을 쭉 나열하면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되겠죠. 이 삼각형의 이름이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해요. 그냥 이 숫자들을 나열해 보면 삼각형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걸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녀석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파스칼의 삼각형 때문에 나오는 성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여기서 보시면 다시 여기 살 밑에 OC0, OC1, OC 여기 OC3 이런 거 볼까요? 4C2랑 4C3을 더하면 5C3이 될 거야. 이거 둘이 더하면 얘가 돼요. 근데 이 4C2라는 건 얘 입장에서 보면 또 3C1이랑 3C2를 더하면 얘가 되거든요. 그럼 이거 둘이 더하면 얘인데 얘한테다 얘를 더하면 얘 되는 거니까 이거 두 개에다가 얘를 더하면 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두 개에다가 얘까지 더하면 얘가 돼요. 근데 또 얘는 이렇게 둘이 더하면 요 녀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둘이 더하고 이거 둘이 더하고 거기에 얘 더하고 거기에 얘까지 더하면 얘가 되더라 라는 소리예요. 그죠? 근데 요 2C0이라는 건 이거 맨 끝에 있는 녀석은 다 NC0이고 이쪽 맨 끝에 있는 건 다 NCN이어서 어차피 맨날 1이고 맨날 1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2C0은 바로 위에 있는 1C0이랑 값이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쭈루룩 더하시면 여기까지 더하면 마지막에 있는 요 녀석과 같은 값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걸 뭐라고 부르냐면 하키스틱이라고 불러요. 뭐 미국 사람인가 보지 뭐.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걸 하키스틱이라고 부르고요. 이쪽 방향뿐만 아니라 당연히 반대 방향으로도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반대 방향이 되는 거냐면 이거 둘이 더해서 얘가 되는 게 맞는데 얘는 또 이거 둘이 더하는 거니까 이렇게 둘이 더하면 얘 되고 거기에다 얘까지 더하면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하고 얘는 또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발을 할 때 아예 여기서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더하면 얘랑 같은 녀석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쪽 방향이 됐든 이쪽 방향이 됐든 순서대로 쭈루룩 더하면 마지막에 딱 꺾어지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키스틱이라고 하는데 조심해야 할 건 보통 하키스틱 나오는 건 맨 끝에서부터 출발해요. 이 변 어딘가에서. 꼭 맨 꼭대기를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 모서리 어딘가에서. 다시 말해서 뭐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된다고요. 이렇게 쭈루룩 더하면 마지막에 이렇게 딱 꺾어진다 그런 이야기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쭈루룩 더하시면 마지막에 딱 꺾어져서 값이 만들어져요. 숫자를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4C0 더하기 5C1 더하기 6C2 더하기 7C3 더하기 8C4 이거 계산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걸 일일이 다 손을 써서 계산하기 귀찮잖아요. 그런데 규칙이 뭐냐면 왼쪽 밑에 있는 숫자는 4부터 출발해서 하나씩 커지고 있죠. 파스칼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한 줄씩 밑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각 줄에 있는 녀석들이 n 왼쪽 밑에 있는 값이 다 같은 숫자들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 5, 6, 7, 8 이렇게 하나씩 커진다는 건 한 줄씩 내려오고 있다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숫자들이 하나씩 커진다는 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방향으로 0, 1, 2, 3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지. 그럼 4C0부터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8C4에서 딱 끝났어요. 그럼 옆으로 꺾어서 여기로 떨어져야 되거든.
요리로 떨어지면 한 줄 밑으로 내려갈 거니까 이렇게 생겼고 4시 0부터 8시 4까지 왔어요. 8시 4 이쪽으로 내려갈 거니까 똑같이 4예요. 그래서 얘는 9시 4 이렇게 생긴 값을 갖는다라는 말이에요. 패턴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무슨 공식 같은 게 있긴 있는데 그 공식보다도 공식으로 써 있는 건 헷갈리니까 이 패턴을 기억하세요. 앞에 있는 숫자가 하나씩 커지면서 더한다는 건 한 주씩 내려온다는 거야. 우리 아까 전엔 똑같이 0, 1, 2, 3인 건 맞지만 앞에 있는 숫자가 가만히 있었어요. 4C 0, 4C 1, 4C 2, 4C 3, 4C 4를 더하는 거야. 그거는 파스칼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옆으로 쭈르륵 더하는 거예요. 이 옆으로 쭈르륵 더하는 건 그냥 2의 4제곱 이러고 끝나는 거지. 근데 얘는 지금 밑으로 내려가면서 더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러니까 하키스틱을 생각하는 거고요. 반대 방향 하키스틱도 있어. 뭐 할까요? 5C5 더하기 6C5 더하기 7C5 더하기 8C5 더하기 9C5 이번에도 한 줄씩 내려오고 있는 중인데 오른쪽 아래첨자가 5, 5, 5, 5, 5인 걸 봐선 같은 숫자니까 이쪽 방향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거지. 5C5부터 출발해서 이 방향으로 쭈르륵 내려와서 9C5까지 내려왔으면 꺾어서 반대로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한 줄 내려갈 거니까 10C6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다 더하면 얘는 10C6과 같은 값을 갖는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이 파스칼의 삼각형이 나왔을 때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녀석이고요. 책에 보시면 요 그림은 안 그려져 있죠. 파스칼 삼각형. 근데 이거 문제에 보시면 꼭 나올 거거든요. 이렇게 순서대로 더하는 거. 아까 우리 이항계수의 이항계수의 성질할 때도 순서대로 다 더하는 거, 뭐 뿔마 띄엄띄엄 더하는 거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얘도 이 조합을 계속해서 C를 계속해서 더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꼭 나오는 녀석이고요. 그린 김에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 파스칼 삼각형은 제가 귀찮아서 4줄밖에 안 썼는데 책에는 한 2줄 더 한 줄 더 써 있죠. 이게 내려오면 내려올 때마다 항이 2개, 항이 3개, 항이 4개, 5개, 6개, 7개 이렇게 되거든요. 어쨌든 얘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대칭이에요. 숫자가. 왜? 그냥 일반항도 생각해보면 NC0, NC1이나 NCN, NCN-1이나 같잖아요. 조합의 성질이라는 건. 그래서 양 옆에서부터 숫자들이 다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좌우로 완전히 대칭인 녀석인데 만약에 항의 개수가 짝수개라면 가운데 딱 잘라서 왼쪽 길이만 더하나 오른쪽 길이만 더하나 값이 같을 거예요. 전체의 절반으로. 이게 항의 개수가 홀수개면 이걸 자를 수가 없잖아. 근데 항의 개수가 짝수개면 전체의 절반 똑같을 거고요. 항의 개수가 짝수개라는 건 오히려 n은 홀수란 이야기예요. 이게 NC0부터 NCN까지 갈 거기 때문에 n이 홀수여야 전체적으로는 짝수개가 돼요. 그래서 그 중에 전체 절반에 해당하는 게 왼쪽 절반, 오른쪽 절반 전부 다 전체 절반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도 문제 풀다 보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책엔 정리가 안 돼 있지만 나중에 보면 나올 테니까 기억을 좀 해주고 예제로 가봅시다. 바로 옆에 있는 예제 문제 보시면 구시 1 더하기 9시 3 더하기 9시 5 더하기 9시 7 더하기 9시 9래요. 저걸 보고 이제 우리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항 개수들을 더하라는 이야기인데 조합을 순서대로 더하라는 건데 왼쪽 밑에 있는 숫자가 9야. 그런데 띄엄띄엄 더하는 중이잖아요. 1, 3, 5, 7, 9. 그럼 얘는 뭐 얘기하는 거다? 1 더하기 x의 9제곱을 떠올리시면 되고 띄엄띄엄 더하는 거야. 그럼 얘는 2의 9 마이너스 1제곱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9시 0부터 9시 9까지 순서대로 싸그리 더하시면 걔는 2의 9제곱인데 띄엄띄엄 더하는 중이니까 전체의 절반이라고요. 그래서 얘는 2의 8제곱이다 그런 이야기고 이게 누구랑 똑같대? 1 더하기
이거랑 똑같대. 그럼 이거 어차피 양수니까 제곱끼리 날리면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고 1도 넘기면 NH2가 15다 그런 이야기네요. 그럼 NH2는 N 더하기 1 C2랑 같은 거고요. 그럼 이건 N 더하기 1부터 숫자 2개의 분모의 2팩토리얼 한 개 15다 그 얘기네요. 그죠? 그래서 2 넘기면 30이니까 6 곱하기 5 하면 되겠네. 그래서 N이 5다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뒤로는 그냥 중복조합 공식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고요. 실제로 뭐 물어보는 거냐면 이거지 이거. 띄엄띄엄 다 더한 게 전체의 절반이더라 라는 걸 알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문제고요. 밑에 유제로 가볼까요? 7번 보시면 A는 15C0, 15C2, 15C4 등등등 해서 15C14까지예요. 띄엄띄엄 더하고 있는 거 보이죠? 15는 다 똑같고 띄엄띄엄 더하고 있는 중이야. 짝수인 것만. 그러니까 이건 계산을 해보면 누구랑 똑같다. 2의 15-1제곱 즉 2의 14제곱이랑 똑같다고요. B는 12C0부터 12C0, 12C1, 12C2 해서 12C, 12까지 순서대로 싹 다 더한 거니까 이건 누구랑 똑같다? 2의 12제곱이랑 똑같다. 그런 이야기인 거지. 그죠? 그래서 B분의 A 구하세요. 그럼 얘가 분모, 얘가 분자니까 약분 다 하면 2의 제곱만 남겠네. 그렇죠?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녀석이고요. 유제 8번. 엄청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의 전개식에서 x의 개수를 물어봤거든요. 그럼 이제 첫 번째 거부터 보자고요. 글씨가 약간 흐린데 보이죠? 요거 1 더하기 x의 세제곱이야. 여기서 x의 개수는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3C1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1 더하기 x의 세제곱이었으니까. 그 다음 얘는 분모에 x가 하나 붙어 있고 분자에는 1 더하기 x의 4제곱인데 원하는 건 x의 개수거든. 그럼 분모에 x 하나 붙어 있으니까 우린 뭐 하면 돼요? 분자에서 x제곱의 개수를 찾으면 돼요. 분자에 있는 x제곱 요거랑 하나 약분되면 x 1차 될 거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서 뭘 찾으면 되냐면 얘를 찾으면 된다는 거야. x 2차항의 개수 찾은 다음에 x로 나누면 그건 1차로 바뀔 거니까. 그럼 다음 것도 눈치챘죠? 1 더하기 x의 5제곱이고 분모에 x제곱이 있어. 나는 x 1차 찾는 거니까 분자에 있는 녀석 중에 3차항의 개수가 누구인지를 살펴보면 되죠. 그럼 x제곱 나눠서 x 1차 될 거니까. 그럼 이제 얘도 6C4하란 이야기고요. 4차 찾으라는 거고 얘도 5차 찾으라는 이야기죠. 분모에 4차 있으니까. 그럼 얘네들을 이제 싹 다 더하면 그게 내가 원하는 x의 개수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걸 싹 더할 건데 보시면 3, 4, 5, 6, 7 이렇게 파스칼 삼각형 생각하는 거야. 한 줄씩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중이에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숫자가 1, 2, 3, 4, 5니까 방향은 이쪽 방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순서대로 쭈루룩 더할 거니까 마지막에 꺾어서 이렇게 딱 떨어져야 되거든요. 3C1부터 쭉 더해서 7C5까지 왔어. 그러면 이렇게 꺾어서 밑으로 떨어질 거니까 누가 돼야 되냐면 8C5란 녀석이 되어야겠죠. 이렇게 보면 돼. 숫자가 하나씩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그대로 그냥 오는 거예요. 여기 숫자들이 다 똑같으면 마지막에 하나 커지는 거고. 근데 문제는 이걸 계산해 보면 8C5는 8C3이랑 같고요. 8C3은 8부터 숫자 3개 분모의 3팩토리얼이거든요. 그래서 8, 7이 56인데 56이 없어요, 답에. 왜 없을까? 왜 없을까? 파스칼 삼각형은 출발이 어디여야 된다고요? 모서리여야 된다고요. 삼각형의 모서리. 3C1에서 출발했죠. 양쪽 끝에 모서리는 NC0이던가 NCN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앞에 누가 더 있었어야 되는 거냐면 EC0이라는 게 있었어야 돼요. 그래야 이걸 싹 다 계산하면 56이라는 녀석이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지금 뭐야? 얘가 없잖아요. 그죠? 이게 모서리에서부터 출발해야 돼. 뭐 C, NC 0에서 출발하든가 NC N에서 출발해야 삼각형이 온전하게 만들어질 텐데 얘는 지금 중간에서 갑자기 출발한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을 고려하셔야 되고요. 이 C0의 값은 다행히 1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은 56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1을 하나 딱 빼시면 그게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꽤 양심적이죠. 56이라는 거 있었으면 진짜 대부분 다 56이라고 찾았을 텐데 56이 없어. 그래서 약간 고민하게 만들어 주잖아요. 뭐가 잘못된 거지? 아, 여기 없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대단원 1단원 이야기입니다. 이항 정리까지가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시험 범위가 뭐 어디는 여기까지인 학교도 있고요. 또 어디는 확률 앞에 조금 더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인 친구들은 이 정도 공부하시면 되고 보시면 여기도 이제 2단원 끝이 났기 때문에 레벨 1, 레벨 2, 뭐 레벨 3 대표 교체 문제 이렇게 들어 있는데 레벨 3까지는 안 하더라도 레벨 2 정도까지는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레벨 1은 당연히 꼭 해야 되고요. 레벨 2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거까지 공부를 하시면 되고 주말 동안에 1단원이랑 2단원에 있는 레벨 1, 레벨 2를 공부를 좀 해오시면 다음 주에 해설을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